다음은 두 번째 챕터인 윤리적 결핍의 위험성에 대한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례냐 하면 페이스북의 대규모 감정 조작 실험에 대한 감정 조작에 대한 어떤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 변화를 유도하고 관찰하기 위해 사용자의 뉴스피드에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페이스북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피드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친구 또는 팔로우하는 페이지, 가입의 그룹의 게시물, 광고 등 최신 활동 소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중앙에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는 콘텐츠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2012년 페이스북과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실시한 뉴스피드 알고리즘 조작 실험의 경우에는 남들의 행복한 소식이 뉴스피드에 나타날수록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일반적인 믿음이 사실인지 실험하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요. 사돈이 논을 사면 내가 아프다. 결국은 뭐냐 하면 남들이 행복해지면 그의 반대급부로 내가 좀 어기소침해지고 불행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실험을 한 거죠. 페이스북 그 데이터 과학 연구팀은 페이스북에 있는 뉴스피드의 알고리즘을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주일간 페이스북 사용자 68만 9천여 명을 뉴스피드에서 특정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삭제하여 사용자들의 감정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 이, 이 단어를 삭제했다는, 이게 조작했다는 것. 행맹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데이터를 조작한 거죠. 그 연구 결과 어,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삭제할수록 뉴스피드의 긍정적 기동과 관련된 단어의 비중이 높아졌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높아져 있는데 그 데이터를 삭제를 했으니 긍정적인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뉴스피드는 행복할수록 유저는 불행함을 느낄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반대로 뉴스피드가 긍정적이면 우리의 감정도 긍정적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부정적이면 우리의 감정도 부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조작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4년 미국 과학원 회보 3호로에 이 논문이 발표된 후에 연구팀은 사과문을 게재하였고, 비록 가입 약관에 있는 동의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시사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조작하면은 그것도 윤리적 문제가 발생이 된다. 즉 데이터 윤리에 위배된다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연구팀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조작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그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그 약탈적 표적 광고입니다. 즉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어, 약탈적 표적 광고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악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수입된 데이터를 무기화해서 절박하거나 취약한 계층을 찾아내고 이들을 고금리 대출이나 영리 대학 등록으로 유도하는 사례입니다. 즉 사건의 개요는 핀란드의 경우는 뭐냐 하면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별 미래 의료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윤리적 비판은 무엇이냐 하면 시민들의 자신의 이제 개인 위험 점수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는데 윤리적 위반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귀하가스의 의료 데이터는 우리의 연구 결과에 쓰입니다 하고 공지를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윤리적 위반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면 동의서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대응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시사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병원 의료비를 계산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의료 비용에 관련된 항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항목 체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뭐 취약한 계층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취약한 계층을 뽑아 가지고 여기에 '아 이분들은 돈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금리가 높은 대출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문자로 계속 보내는 거죠,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는 그 금리가 높은 대출을 유도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사건은 슈퍼마켓 구매 데이터를 가구 소득 및 교육 수준과 연결시켜서 분석을 했어요. 윤리적 위반은 어떤 거냐 하면 노르웨이 정부인 데이터 보호국이 이것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시사점은 뭐냐 하면 이제는 암만 해도 슈퍼마켓에서 돈을 많이 쓰고 많이 구매하고 또 고급 제품을 사는 것은 '아 이분들은 약간 부유층이구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인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제 암만 해도 국립대보다는 이제 사립대가 인제 학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교육비가 적은 국립대보다는 교육비가 높은 사립대학 쪽으로 인제 유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수익을 만들고 대학과에 짬짬이가 있었다는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약탈적 표적 광고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